문제야? 이건 네 탓이다. 이제 세 번째. 464번. x가 1보다 클 때, y는 졸다가 수업 못 들은 놈이라도 한번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잘 안 되는구만. 자, x는 1보다 크다고 했고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는 이제 밑이 4로 돼 있어. 여기는 밑이 x로 돼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로그 계산이라는 기본은 밑이 같을 때 뭔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럼 얘를 로그 4를 밑으로 x로 그냥 두고 이렇게 밑을 미지수로 두는 것보다 밑을 숫자로 두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거죠. 얘 같으면 그러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로그 256을 밑으로 하는, 아니면 요거를 그렇게 쓰기 전에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얘가 4의 몇 제곱이죠? 4의 4제곱이니까 요 4가 앞으로 나갔다 생각하면 4의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4니까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분의 1 이렇게 쓰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쓴 것과 같아요. 자, 이제 뭐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알려면 얘가 왜 주어진 거를 이해하면 돼요. 이게 왜 주어졌는지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 x가 1이면 이거 지금 이런 그림이야. x가 1이면 얼마 나오죠? 0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게 x가 1보다 크다고 준 이유는 요 값이 양수라는 걸 알려주는 조건이다. 오케이. 다시. x가 1보다 크다고 줬던 그 말이 결국은 이만큼 값이 1보다 큰 수가 들어간 거니까 양수가 된다는 의미. 자, 그럼 기억해. 양수 조건이 주어졌어. 합이나 곱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이 역수 관계야. 그러면서 최대 최소값을 원해.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건 뭐 당연히 이제는 문제 조건이야. 양수 조건,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든가 그렇지 않다면 역수 형태. 그러면서 문제 자체가 최대나 최소 구하는 문제인 경우, 이거는 어떤 단원에서 이 조건을 만나도 이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못 떠올리는 거야. 말하면 알아. 근데 말하지 않아도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요. A 양수, B도 양수. 그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한 거. 따라서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4. 이게 끝.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로 하나만 더 보여줄게. 얘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한 문제 더 할게요. 시험에 잘 났던 문제의 형태가 바로 467번입니다. 이것도 조건을 정확히 보고 떠올리기 바래. 467번. x가 4분의 1보다 크고 25보다 작대. 그러면 함수가 y는 로그 4x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요거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습니다. 자,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는
다른 게 뭐냐면 이런 말이죠. 이제 이거 최대값 뭐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 맞는데 이 조건에서 그렇게 말한 얘는 산술기하 관계 중에 등호가 성립할 때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 힌트죠. 등호 조건.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x가 4분의 1이라면 1이 되는 건데 4분의 1보다 큰 숫자니까 이게 1보다 큰 숫자가 되어서 요놈 양수 맞습니다. 두 번째 x분의 25도 x가 25가 되면 1이 되어서 이게 0이 되는데 25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니까 얘가 1보다 큰 수라고. 그러니까 얘 자체도 양수인 거고요. 그럼 결국 양수끼리라는 양수 조건이 주어진 형태이고요. 그러면 요놈하고를 A와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라는 게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5는 크거나 같다.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문제죠. 그럼 여기가 이 부분이 요게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곱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게 되면 x 지워지고 4 곱하기 25니까 100이 되어서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 순서만 바꾸면 결국 로그 4x하고 로그 x분의 25를 곱하면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되니까 얘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 이건 맞아. 여기까지만 쓰면 답이 나온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언제 이런 얘기야. 그 말은 여기 최대값이 2가 되는 등호 조건.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등호 조건이 뭐죠? 얘랑 같을 때. 그죠? 그러니까 등호 조건까지 따져야 되므로 A를 찾으려면 등호 조건인 로그 4x와 로그 x분의 25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야? 요거랑 같을 때라는 건 밑이 똑같으니까 요거하고 같을 때죠. 그래서 4x와 x분의 25가 같을 때니까 요렇게 하면 4x 제곱이 25가 되고 그럼 x의 제곱이 4분의 25가 되고요. 그렇다면 x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진수 조건에 의하면 4x가 양수여야지. 그 말은 x가 양수.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냥 2분의 5만 써달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x가 2분의 5일 때가 등호가 된다니까. 요 a가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되는데요. 그럼 a 더하기 b 구하니까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가 어렵진 않은데 일단 이 빨간 글씨처럼 이게 양수 조건이 주어진 건지라는 그 힌트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돼. 그 힌트들이 주어지면 관계식 쓰는 거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 b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호 조건 놓치지 않는 거. 여기까지가 요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건 그대로 시험에 났었으니까. 자, 이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만 남았고요. 그럼 지난번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해줬던 것처럼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 유형을 내가 한 번에 딱 정리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은 적어두는 게 좋을 거야. 여러 군데 떨어뜨려 놓지 말고. 자, 대신 로그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보다 유형이 많아. 유형이 많아. 자, 그럼 일단 정리할게요. 로그 방정식. 이걸 잘 배우면 부등식은 공짜. 저번에도 지수 방정식 부등식 할 때, 지수 부등식 설명할 때
지수 방정식과 유형이 동일하다. 단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조건만 기억 잘하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 로그 방정식만 잘 풀면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이 로그 방정식과 동일한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 로그는 밑이 같아야 정리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빨리 밑을 같게 한다. 밑이 2, 4, 8 이런 거 또는 밑이 3, 9, 27 이런 거 다 같게 만들 수 있어. 4분의 3분의 1도 마찬가지. 그래서 밑을 같게 했을 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fx 형태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gx 꼴로 이렇게 밑을 같이 맞출 수 있다면 로그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풀었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거 푸는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밑을 딱 똑같이 맞춰놓고 진수끼리 비교하는 형태가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가장 기본. 두 번째, 지수 방정식에서도 요거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거듭 제곱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죠? 로그 a를 밑으로 한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몇 로그 a를 밑으로 한 x 이런 것처럼 거듭 제곱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이런 거는 그냥 치환이 기본인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여러분이 그냥 치환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쓸 수 있는 구조니까 치환하면 보통 말하는 보통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형태예요. 3차도 별로 안 줘. 대부분 다 2차 방정식이에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지수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진아 쌤 거 훔쳐다가 쓸까? 그거 분필 좋은데. 시간만 되면 훔쳐올 때. 오늘 안 나오셨거든. 비밀이야. 색깔도 좋고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거 분필 한 개가 요 한 통값보다 비싸요. 훔친다 그러면 나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만 위치 이동을 시키겠다. 평행 이동을 통해서 가져오겠다. 뭐 이렇게 한번 하면 될 것 같네. 그냥 할게.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자,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는 그 로그가 밑이 2인 거로 돼 있고 지수가 하나는 밑이 3인 지수 같은 게 돼 있어. 그럼 절대 맞출 수 없죠. 맞출 수 있으면 그냥 그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건 이제 문제 보면 금방 풀리는데 일단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지수 방정식이 생겼어. 지금 로그 방정식으로 돼 있지만 이 말은 지수 방정식 문제야. 지수 방정식인데 밑을 똑같이 못 맞춰. 그러니까 하나는 2의 x 플러스 3제곱이고 하나는 3의 뭐 2x 마이너스 5제곱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밑을 못 맞추죠. 이러면 양쪽에 로그를 씌워서 계산해라. 4번 요거 아까 했던 거 혹시 지수 방정식 형태에서 지수 자리에 로그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수에 로그를 포함하는 경우 이럴 때 역시 아까 했던 그대로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계산한다. 재현이는 계속 취한다 그러니까 술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딱 이렇게 놓고 주어진 놈들을 진수 자리에 같이 쓰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지 않겠죠. 자, 이게 로그 방정식의 그냥 대표 유형들이야. 생긴 걸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부등식을 굳이 써주자면
로그 부등식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로그 방정식에 나왔던 내용과 모두 다 동일해. 그런데 역시 부등호 방향 때문에 문제가 된다. 등식에 비해서 부등식은 이 부등호 방향입니다. 그럼 부도 방향도 역시 지수 풀 때랑 똑같아요. 밑이 0과 1 사이라면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쓴다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큰 로그 형태에서는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바꾸지 않죠. 그대로 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게 그냥 우리가 남은 유형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가는 동안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로 유형 6개, 7개는 그냥 풀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는 진짜 따라리. 오케이. 자, 그럼 사진 4장 포함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 방정식에 나와 있는 유형대로 한번 예제를 풀어볼 테니까 확인을 좀 해보세요. 요건 지울게. 요걸 지워도 유형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갑니다. 자, 로그 방정식부터 시작을 할게요. 유형 12번 468번. 모든 문제를 풀 때 전제 조건을 한 번 더 설명할게. 이건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로그 방정식, 부등식 전부 다 문제를 풀기 전에 로그 형태가 보이면 풀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따질 것. 나중에 진수 조건 따지면 까먹는 수가 많아. 이거부터 따지고 그 다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그는 모든 문제 100% 연립 문제다. 연립 방정식이든 연립 부등식이든 연립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나오는 조건 말고 진수 조건 하나가 이미 하나의 식인 거야. 그러니까 빼먹고 쓰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데이터 써볼게. 468번을 이제 풀고 있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2의 제곱는 3. 얘를 풀 거야. 그럼 이제 밑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내가 진수 조건부터 챙깁니다. x 양수이어야 해. 그 다음 x 더하기 2의 제곱 양수이어야 해. 그럼 여기 조건은 x가 양수인 게 맞고 여기는 마이너스 2만 아니면 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와 양수, 이거의 공통범위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아닌 수와 0보다 크다의 공통.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왜 일 안 하죠? 뭐죠? 마이너스 2가 아닌 수 x는 0보다 크다. 공통이 뭐냐고. 우와,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을 거야? 문제 풀 때? x는 0보다 눈에 잘 안 들어와? 마이너스 2 빼고 다. 와, 0보다 크다. 공통이 어디냐고. 여기. 자, 진수 조건 그대로 양수. 자, 이제 푼다. 밑이 통일돼야 돼. 요거 보면 요 상태에서 요거 2의 제곱이고 요거 2 앞으로 나가니까 결국 로그 2를 밑으로 한 x 더하기
2분의 2의 로그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이 뭐가 되는 것이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요걸 그냥 놔둬도 되고, 얘를 똑같이 진수끼리 비교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거면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되고, 상수를 밑이 얼마인 로그로 바꾸는 방법 소개했는데 기억하시지? 어떻게 바꿔? 3을 밑이 2인 걸로 바꿀 때 로그 2를 밑으로 한 2까지 일단 질러놓고 지수 자리에 3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3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밑이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x의 x 플러스 2 요 놈이 8 요거 푸는 거랑 같은 거야. 그렇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그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2가 되는데, 이 다 답이 된다고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진수 조건 범위에 들어있는 놈만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만 답 하나. 너무 당연한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13. 유형 13이가 얘죠. 지울게. (472번)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제곱 플러스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4 빼기 3은 0의 두 근의 곱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부터 할까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거? 진수 조건부터 챙기라고. x제곱 양수, 이 얘기는 x가 0만 아니면 돼 이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조건, 여기 또 밑조건까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밑조건까지 생각하면 x는 1이 아닌 양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범위를 보면 0이 아닌 거하고 1이 아닌 양수니까 그냥 1이 아닌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얘는 2의 제곱이고 여기는 x의 제곱이니까 쟤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x랑 같은 거고요.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샥샥샥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얘가 로그 2를 밑으로 한 x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3. x가 1이 아닌 양수라는 이 조건은 x가 1일 때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가 0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양변에 로그 2를 밑으로 한 x를 곱해서 쓰면 되지. 우리 중학교 때 이방정식을 풀다가 할 때 양변에 x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풀었던 거 기억나지? 똑같은 거야. 그럼 양변에 로그 2를 밑으로 한 x를 곱하면 여기가 이렇게 된 거고, 요 놈이 마이너스 3의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된 거고, 요 놈이 2가 된 거죠. 자, 그럼 거듭제곱골을 포함하는 건 치환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치환 안 해도 그냥 눈으로 보고 쓸 수 있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로그 그냥 2를 밑으로 하는 x,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2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걸 쓰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2가 되거나, 또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1이 되거나,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4가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x는 2가 되니까 4 또는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곱하면 8이 되겠다. 그죠? 자,
이것처럼 하는 거는 딱 좋은데 x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건 저 뒤에 나오네요. 그럼 계속 갈게. 유형 14로 갑시다. 자, 유형 14번 476번을 보고 떠올려. x의 로그 x는 x분의 100. 자, 뭔 짓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수 조건. x 양수이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시작할 거야.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게 뭐냐?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있죠. 정해진 형태야.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되는데 그 로그를 씌울 때 요 지수 자리에 있는 로그를 밑을 잘 보라고. 밑이 10인 거지. 양쪽 다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라는 거야. 근데 그건 눈치챌 수 있는 게 이 숫자 봐봐. 10의 거듭제곱이지. 네, 그건 다 밑이 10인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하고 이만큼이죠. 여기는 로그 밑이 10인 로그로 x분의 10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앞으로 나가니까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어서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로그 100이 2 빼기 로그 x 이렇게 된 거니까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플러스 로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게 이제 로그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고 나니까 결국 2번 꼴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야. 그럼 이거 치환 꼴이긴 한데 치환 안 해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부터 로그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랑 로그 x가 1이 되는 경우인데, 여기는 x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00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는 10의 1제곱이니까 10 이렇게 두 개가 양수인 조건 둘 다 만족하니까 답이 된다. 그 근을 곱해라 그럼 10분의 1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거 없어. 바로 풀어줄게 그냥. (480번)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의 제곱 플러스 k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빼기 6은 0. 요거에 두 근의 곱이 3이다. k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할게. 일단 진수 조건부터 챙기는 건 동일. x 양수이면 됩니다. 자, 이제 풀이를 보세요. 이게 그럼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의 두 근의 곱이래. 자, 여기서 지수방정식 할 때 잘 들었던 사람은 아무 무리가 없다. 이 두 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은 x의 값을 말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얘를 덩어리로 놓고 쓴다면 요 x 자리가 알파가 들어가거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게 x 값이라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알파가 되거나 요 자리가 베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네들은 로그 3을 밑으로 한 x의 제곱 더하기 k의 로그 3을 밑으로 한 x 빼기 6은 0에서 이거의 두 근을 x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생각하면 치환했다고 생각해보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알파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베타 요 놈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여기서 얘기한 두 근은 이 방정식의 실제 두 근은 x값인 거야. x값이 알파 베타라고. 그럼 얘를 덩어리로 놓고 x제곱 t제곱 더하기 kt 빼기 6이라는 방정식으로 생각해보면 요 x가 알파나 베타가 되는 거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알파랑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베타 이렇게가 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 베타의 곱을 알려준 거라고. 그럼 여기서 알파 이 두 근이 나왔으니까 실제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K 값을 구하라는데 두 근의 곱이라는 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게 위의 식이겠어 아래 식이겠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식이 당연히 위의 식이죠. 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알파랑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베타 더한 거니까 이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게 마이너스 K입니다. 이해돼요? 지수랑 반대입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 1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1인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돼. 엄청 중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인수분해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자체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된다고.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 이 알파 베타를 x 값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놓치면 못 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 다 된겨? 그러면 나도 그냥 방정식까지만 할게. 부등식도 풀어오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없는데 동일하니까 지금 풀었던 거랑 유형이 똑같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냥 484번 방정식까지만 과제는 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니까. 그럼 오늘 풀어올 거는 444부터 484까지 쉬는 시간을 뺏을 수는 없고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